이제 1인 미디어를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을 예상했지만 막상 촬영을 하려고 카메라 앞에 서면 대부분 몸이 뻣뻣해지고 시선이 불분명해지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눈앞이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말할지, 어떤 장면을 촬영할지 충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본을 씁니다. 대본에는 내가 말을 할 내용이 주로 적히고 어떤 장면을 촬영해야 할지 적습니다. 그리고 편집할 때 어느 부분에서 어떤 효과를 줄지도 상세히 적는 편입니다. 즉, 촬영에 들어가기 전 머릿속에 완성된 영상이 미리 70%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사, 촬영 장면, 편집 효과 등을 실제로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대본과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라 각자 스타일대로 적으시면 되는 거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대본은 학생 건강체력평가에 나오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을 위해 유연성 늘리는 꿀팁을 찍은 영상입니다. 먼저 대본을 보시면 대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효과를 줄지, 그리고 또 이런 대사, 그리고 이런 상황, 이상한 표정으로 끝내는 상황, 그리고 이런 효과음까지도 생각을 해서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막을 넣어서 영상에 표현을 할지도 대본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콘? 선생님 캐러멜 팝콘 좋아하는데. 아니야, 요즘 배가 나와서 선생님 다이어트 해야 돼. 이게 뭐야? 아, 이거 선생님 할 줄 알아. 선생님 별명이 문어고릴라야. 문어고릴라. 두 번째로 살펴볼 대본은 제가 학년 말에 학생들과 함께 찍었던 단편 영화의 대본입니다. 부산행을 패러디한 강당행위입니다. 아주 무서운 좀비물인데요. 이 영화의 초반 부분의 대본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장면으로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하고 이런 자막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 장면, 그리고 한숨 쉬고 클로즈를 붙이는 상점 주인을 생각했고요. 그 다음 뉴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람들끼리 싸우는 장면을 생각하고 대본을 썼습니다. 그리고 영화이다 보니까 이렇게 타이틀이 한번 올라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타이틀이 나온 다음에 이런 지금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들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코로나19라는 말보다 우한폐렴으로 뉴스에 많이 나왔어 가지고 제가 코로나19를 우한폐렴으로 잘못 썼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이 대본이 어떻게 영상으로 됐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내 500번째 우한폐렴 바이러스 확진자가 서울 마포구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우한폐렴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공연장, 영화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더 이상 사람이 모이지 않아 경제 불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한폐렴 공포로 인해 근처 이웃들과 갈등이 생기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좀 끼고 다녀. 요즘 우한폐렴이 얼마나 심한데. 너 그것도 모르냐?
좋은 아침. 어떻게 조금 선생님들도 공포영화 같은 무서움이 느껴졌을지 궁금하네요. 다음으로 살펴볼 영상은 제가 최근에 찍은 영상인데요. 코로나 블루의 용어를 알아보고 코로나 블루를 예방 및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 블루에 해당되는 증상을 재미있는 영상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등 정신적 충격을 영상으로 재미있게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을 설정해 놨는데요. 첫 번째부터 여기 이렇게 마지막까지 다양한 상황들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그때 어떤 장면을 촬영할지, 어떤 장면들을 촬영해서 그 불안한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할지 미리 대본으로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삐 같은 거, 삐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시다 보면 보통 화면 전환 같은 거 할 때 삐 하면서 화면 전환되는 장면인데요. 그런 것도 미리 다 대본에 넣어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대사죠? 그것이 알고 싶다를 좀 패러디해서 영상을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코로나 블루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급작스러운 재난 상태에서는 불안과 두려움 등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느끼는 답답함, 나가지 마. 블라쌤, 다 알아요.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자신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유입이 이후 줄면서 지금까지 신규 환자 수는 다소 13초에 줄었지만 1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19가 아닐까 하는 염려. 내가 지금 기침이 왜 나지? 혹시 나 코로나인가? 37.5도입니다. What? 그럼 이제 격리되는 거예요? 내 개인정보 공개되는 거예요? 활동 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증. 재미없어. 재밌는 것도 없고 이거 뭐. 감염병 관련 정보와 뉴스에 대한 과도한 집착. 오늘은 몇 명이래? 오늘은 어디야? 서울? 서울 몇 명? 뭐? 장 목사가 집회를 해? 광화문에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증가. 저기 근데 너 왜 손 안 씻어? 친구야 미안한데 너 마스크 왜 안 썼어? 근데 너 왜 지금 기침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 야, 너 근데 그거 알아? 김치 많이 먹으면 코로나 안 걸린대. 야, 녹용이 그렇게 면역력이 좋대. 글쎄 김치에 마늘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말입니다. 코로나 블루를 예방,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3가지 대본을 살펴보았는데요. 아직 어떻게 대본을 작성할지 두려움이 앞서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에게는 이미 엄청난 대본이 교실에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지도서입니다. 저는 지도서를 수정해 대본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저보다 똑똑하시고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지도서를 작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지도서의 말을 조금씩 수정해서 대본을 짜기도 합니다. 먼저
초등학교 4학년 사회 지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을 비교하는 단원인데요. 여기에 나온 도시의 특징, 사람이 많다, 높은 건물이 많다, 지하철도 보인다, 크고 작은 도로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지도서의 핵심적인 부분을 뼈대로 하고 거기에 제가 서울 시티투어 버스를 타서 설명한다는 아이디어만 더해서 만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에서 이촌 서빙구역을 지나 이태원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는 인구가 많아 높은 빌딩이 많습니다. 서울에는 도로가 많아 크고 작은 도로가 합쳐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도시에 처음 온 릴라쌤이 신기해하고 있네요. 역시 도로가 잘 되어 있네요. 광화문 앞 6조 거리에는 조선시대 때부터 정치, 행정,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6학년 체육 지도서인데요. 운동 체력과 건강 체력을 이해하고 각각의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운동들에 대해서 지도서에 아주 잘 나와 있어서 저는 이것을 토대로 대본을 짜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체육 지도서에는 순발력이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순발력을 기르기 위한 활동도 잘 나와 있어서 저는 이 지도서를 토대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운동 체력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력에는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이 있습니다. 건강 체력은 건강한 인간 활동의 근원이 되는 근력 및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구성 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건강 체력이 좋다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면 운동 체력은 운동을 잘 하는데 필요한 체력입니다. 운동 체력에는 순발력, 협응성, 평형성, 민첩성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 체력이 좋다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처럼요. 순발력은 도약이나 달리기와 같이 순간적으로 강력한 힘을 낼 때 필요합니다. 그럼 순발력을 기르기 위해선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제자리에서 위로 점프하기, 두 발 모아 좌우로 장애물 넘기, 순간적으로 온몸에 힘 줬다 빼기, 공 멀리 던지기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도서를 참고해서 대본을 만들고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본을 모두 작성하니 A4 용지 2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모두 외워서 찍어야 하나요? 대본의 내용을 모두 외워서 촬영하는 것은 맨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촬영한 그대로 영상을 올리진 않습니다. 촬영 원본 영상을 편집한 편집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부분을 편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1인 미디어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장점은 앞서 말했듯이 내가 원하는 부분을 편집할 수 있으니 편하게 촬영하면 된다. 단점은 편집을 내가 해야 하니 귀찮고 힘들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한두 문장 대본 보고 순간 외우고 카메라 보고 말하고 다시 대본 보고 다시 카메라 보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쭉 촬영한 다음 자연스럽게 편집해서 붙여줍니다. 이걸 컷 편집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실제로 컷 편집을 통해 영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본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릴라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선생님처럼 배가 많이 나오진 않았나요?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을 많이 못해서 오늘 집에서 뱃살도 뺄 겸 팝스에 나오는 윗몸 말아 올리기 공부도 할 겸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체육 수업을 해봅시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우리 반 학생 중 말을 제일 못하는 학생도 저것보단 잘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럼 컷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컷 편집은 그냥 잘라내기만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릴라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선생님처럼 배가 많이 나오진 않았나요?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을 많이 못해서 오늘 집에서 뱃살도 뺄 겸 팝스에 나오는 윗몸 말아 올리기 공부도 할 겸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체육 수업을 해봅시다.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니 한 번 말을 잘못했다고 촬영 중지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쭉 촬영하신 다음에 편집해 주시면 됩니다. 컷 편집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선 틀린 부분에서 바로 수정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1초 정도의 텀을 두시고 다시 말씀하셔야 더욱 자연스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컷 편집 이외에 편집할 때 알아두면 좋을 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